음, 캐롤 캐드왈라드라는 저널리스트의 테드 강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 기술 권력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. 아, 네, 저도 봤습니다. 굉장히 인상 깊었죠. 오늘 이 강연 내용을 좀 중심으로 그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,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특히 그분 과거 강연 때문에 3년이나 법정 싸움을 겪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절박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쿠데타라는 건데 표현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. 디지털 쿠데타요?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그러니까 거대 기술 기업들의 힘, 그 권력이 권위주의적인 세력과 만나면서 민주주의를 그냥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. 기술과 권위주의의 만남? 심지어 브룰리가르키라는 말까지 만들었더라고요. 이게 테크브로왕 올리가르키, 그러니까 과두제를 합친 말인데 브롤리가르키. 처음 들어보네요. 기술 거물들이 거의 뭐 과도 지배자들처럼 군림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기술 독재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. 들어보니까 디지털 쿠데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. 그녀가 푸틴 같은 인물하고 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정보를 왜곡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던데요. 맞아요. 그 강연에서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다.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.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. 저도 그 부분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. 이게 그냥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닌 거군요. 그렇죠. 이 기술 플랫폼들이 특정 정치 세력하고 결탁하면서 뭐랄까 권력이 정말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겁니다. 음, 근데 이게 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,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,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데이터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. 항상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네,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 모으는 데이터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죠. 그 비유가 정말 인스타그램이 슈타지다. 동독 비밀 경찰에 빗댄 거잖아요. 그렇죠.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.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의 민낯이라는 거죠. 감시 자본주의요? 네.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를 계속 감시하는 전체주의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네요. 네. 이게 단순히 뭐 사생활 침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자율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. 그리고 그렇게 모인 데이터가 결국 비편적인 목소리를 막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. 그 슬랩 소송 경영담도 이야기했잖아요. 아, 네. 대중 참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. 본인이 직접 당했으니까요. 단 6줄만 있으면 누구든 교수대에 보낼 수 있다는 옛날 추기경 말까지 인용하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위험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정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괴롭힘, 그 디지털 마녀 사냥의 고통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했고요. 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괴롭힘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수단이나 디지털 폭력을 동원해서 아예 입을 막으려는 어떤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.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거군요. 그렇죠. 언론을 막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과도 사실 연결되는 지점이고요. 이런 게 결국 우리가 진실을 아는 데 필요한 정부의 자유로운 흐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. AI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. 근데 그게 뭐 터미네이터 같은 살인 로봇 이야기가 아니라 네, 그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정부의 총체적 붕괴라는 훨씬 현실적인 위협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하죠. 자기 글을 동의도 없이 학습한 챗 GPT 같은 AI한테 이건 당신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. 네, 이게 단순히 언론인이나 작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제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곧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섬뜩하죠.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. 그래서 정치는 기술이다.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기술은 더 이상 그냥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.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인권이다. 이 외침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. 데이터 권리가 인권이다. 네. 이 기술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.
근데 강연이 이렇게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었죠.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요.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쿠데타라고 제대로 이름 붙이는 것부터가 저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. 네,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.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제안해요. 웹사이트 쿠키 사용 거부하기 아니면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 사용하기 같은 것들이요.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. 핵심은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. 과거의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처럼 미리 굴복하지 말아라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지털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도 했고요. 네, 정리를 해보자면 캐롤 캐드왈라드의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이 견제받지 않는 거대 기술 권력이 우리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. 이런 거죠. 맞습니다. 그녀는 기술 거물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당신들은 신이 아니에요. 당신들은 공범입니다.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죠. 자, 이야기를 쭉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여러분의 그 디지털 생활, 또 이런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나의 역할과 책임은 뭘까? 어떻게 하면 감시와 통제가 아닌 그녀가 말했던 그 아름다운 미래의 인터넷을 만드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?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